혹시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세대 생략 증여의 아주 특별한 예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한테 바로 재산을 주면 와, 이거 세금 폭탄 맞는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먼저 기본 원칙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바로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 세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자산 승계를 계획할 때 이 부분을 제일 신경 쓰시더라고요.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용어가 세대 생략 할증 과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 세대를 건너뛰었으니까 일종의 페널티를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증여세에다가 세금이 추가로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이 할증 과세라는 것 때문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게 세금 면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가족 전체가 내야 할 세금 액수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니까요. 자,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가족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이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재산이 곧바로 손자녀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간 세대가 일부러 생략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 세대가 어쩔 수 없이 비어버린 상황. 과연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페널티, 즉 할증 과세가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그 결정적인 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할증 과세 제외 규정에 대한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놓치기 쉬운 내용입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바로 이 경우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후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인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그 논리는 사실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세법에서는 이걸 의도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상속 순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재산이 이전된 걸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해 연결고리인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손자녀가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규정이 모든 경우에 그냥 똑같이 적용되는 맞는 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설명이 바탕이 된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꼭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법의 작은 예외 조항 하나가 우리 가족의 재산 이전 계획에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무 계획에 있어서 이런 디테일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